네, 반갑습니다. 이동영입니다. 네,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0월도 안녕을 구하는데요. 아쉽지만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한창이고요. 가로수 은행잎이 노란 빛깔의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때쯤이면 서울 시내 걷고 싶은 곳 떠오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덕수궁 돌담길 주변 정동 일대인데요. 우리나라 근대문화유산 1번지 정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서울광장 맞은편에 덕수궁이 자리하고 있죠. 대한문이라고 쓰여져 있는 정문 왼쪽으로 한적한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정동길로 이어집니다. 역사를 품은 건물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시대적 상황, 제국주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얼음 걷듯이 아슬아슬했던 대한제국, 그 근대화 유산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덕수궁이 역사적으로 조명을 받게 된 것은 임진왜란 직후였습니다. 피난을 갔던 선조 임금이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거처로 삼을 만한 궁궐이 없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이 불에 타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곳이 성종의 형이었던 월산대군의 사저였습니다. 집이었습니다. 그 사저가 정동의 덕수궁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동이 임진왜란의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왜군이 주둔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동의 원래 이름은 정릉동이었습니다. 태조 이승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가 1397년에 돌아가시자 경복궁에서 가까운 정동 언덕에 능이 세워졌습니다. 그 능을 정능이라고 했는데요. 능 이름에서 정동이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동 일대에 외국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때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1876년 이후였습니다. 조선에 드나드는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정동에 외국인들이 몰려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정동 일대에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등 공사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알렌 박사가 집을 지으면서 선교사들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사관 주변에 정동 제1교회가 세워지면서 선교타운이 형성되었습니다. 선교사 아펜젤러 그리고 스크랜턴이 대제 학당과 이화 학당을 각각 세워서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국어학자 주시영 선생, 김소월 같은 인물들이 배제 출신이었죠. 그 당시 배제 학당에 설치되었던 인쇄부가 우리나라 현대식 인쇄 시설의 효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1887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고종이 보구여관이라고 이름을 하사하였는데 오늘날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른바 을미사변이 1895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1896년에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아간 파천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나와서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국가 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0월에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 국가가 출범하게 됩니다. 고종이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대한제국이라고 정했고 대한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금년이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바로 지난 10월 16일 그 재연 행사가 열렸죠. 덕수궁에서 서울광장까지 당시의 의가 행렬과 고종황제 즉위식이 열려서 역사의 장면을 되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덕수궁이 황궁으로서는 여러모로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이라고 하면 경복궁처럼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덕수궁은 원래 월산대군의 사제였기 때문에 모양이 불규칙했고 면적 또한 작았던 것입니다. 덕수궁 가보셨죠? 덕수궁에 가보면 여러 정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눈에 띄는 건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석조전인데요. 돌로 지었다고 해서 석조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돌로 그 당시에 돌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석조전 건축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에 사실 고종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이 석조전 같은 건물을 통해서 하나의 서양 문물을 도입한다든지 그래서 근대 국가로 나아가려는 어떤 고종의 계의지가 반영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석조전은 1945년 광복 후에는 미소공동회의 개최 장소로서 남북 분단이라는 비운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덕수궁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덕수궁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오고 북악산과 인왕산이 잘 조화롭게 배치된 것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교육으로 유명한 예원학교 아시죠? 그 학교 옆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국적인 하얀 건물이 있는데요. 아간 파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르네상스식으로 러시아 사람이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공사관 그리고 영국 공사관을 두루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 당시 러시아의 힘이 제법 강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종도 그러한 러시아를 믿고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의탁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수궁 뒤편에 우리 근대사 가장 가슴 아픈 현장이 있죠. 바로 중명전인데요. 1905년 일본은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워서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했습니다. 결국 11월 17일이죠. 강제적으로 을사늑약이 중명전에서 체결되는 것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 다음에 초부터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서방 세계에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친서를 영국 신문 트리뷴지에
보도되도록 하고요. 미국인 헐버트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열사를 포함한 특사를 파견해서 탄원서 전달에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빌미가 되어서 마침내 고종 황제는 폐위되기에 이릅니다. 외부의 세력 이해관계 속에서 힘이 없는 나라의 슬픔, 비애를 느끼는 것입니다. 냉엄한 국제관계는 11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립하고 국력을 키워야 다른 나라가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가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을 잊지 말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에 얽힌 확인이 안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담길을 연인이 걸으면 헤어진다는 것이죠. 임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후궁들이 질투하기 때문에 연인들이 헤어진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또 돌담길 끝자락에 대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예전에 자리하고 있어서 남녀가 법원에 오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 장소로 즐겨 찾는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수 이문세가 불렀던 광화문 연가 노래 좋아하시나요? 그 가사에 등장하는 교회당 정동교회가 바라보이는 곳에 작곡가 이영훈의 노래의 비가 서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및 정동길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매우 시적인 가사죠. 여러분,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정동 일대 거닐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근대사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일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